또 하나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것은 손석희 사장이 이 폭행 사건이 보도되기 하루 전에 앞서 목소리를 들었던 견인 차주에게 전화를 건 것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걸어서 이 동승자에 대해서 무려 6분간 견인 차주에게 동승자는 없었다, 못 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복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선생님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손 사장이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 선생님이 차에 봤는데 무슨 그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네.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소장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아니, 여자분이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같이 쭉 계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계속.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니, 큰 길가에서 누가 이렇게 내려서 가겠어요? 아니요, 큰 길가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뒤였거든요. 예, 거기서 내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없나 보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되면 한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당시 상황을 보면 폭행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하루 전에 무려 2년여 만에 손 사장이 당시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에 못 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6분간 계속하고 말미에는 선생님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내용이 견인 차주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까? 손석희 사장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망 있고 신뢰감을 받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도 그 견인 차주가 생각하기에는 자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2년 만에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자신의 기억과는 좀 상치되는 쪽으로 단정을 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일 없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이 친구 고소하게 되면 당신도 좀 잘못될 수가 있다, 즉 위중이나 무고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객관적인 영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는 견인 차주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압박감, 때문에 예. 그럼 없었겠죠. 예, 손 사장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럼 없었겠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 변호사님. 손석희 사장님 같은 분들은 저는 다 기사가 있는 차를 타고 다니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을 계속 예. 하고 다니시네요. 어쨌든 참 신기한 일인데, 이제 아마도 견인차주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저런 전화를 받으면 불쾌하기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견인차주 입장에서는 매우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손석희 사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옆자리에 누가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조응천 의원님 사실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제가 어디 식사 한번 같이 하러 가시면서 옆자리에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김모 프리랜서 기자라는 분이 계속 그 여성분을 언급하면서 뭔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혹은 내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과잉 대응한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손 사장이 과잉 대응을 했다. 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손석희 사장이 운전 습관이 아까 말씀하신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운전 습관은 안 좋은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예. 잘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모르기가 쉽지는 사실 않아 모르기가 쉽지 보이고, 않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공간이나 그런 현장에서 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자꾸 연락하거나 뭔가 좀 알아보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남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라도 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접촉 사고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느냐, 뭐 이런 정도인 거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대방이죠. 또 다른 상대방.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씨가 저희 방송 직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웅 씨의 조금 전 입장문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요.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 당신이 적시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다. 구순노모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 동순자와 관련된 구순노모 발언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언급을 한 겁니다. 뉴스룸에서 이제 앵커 브리핑에 사과를 하라. 요구를 했네요. 네, 좋은 요구 같습니다. 제가 JTBC 측에 전문가로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퍼스널 브랜드다, 개인의 브랜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사실 제가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던 것은 그분 스스로가 자신의 브랜드를 키운 것이 아니라 손석희라는 사람 뒤에 MBC가 있었고 그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분이시죠. 그러한 분이 JTBC에 가면서 또 그와 걸맞는 팩트 체크를 하면서 더 많이 JTBC가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속적으로 JTBC 뉴스룸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손석희 앵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이 자꾸 연상되고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모 씨가 이야기했든 아니면 전문가로서라도 손석희 앵커가 사장이 한번 자신에 대한 팩트 체크를 그 프로그램에서 열렬히 보여주시고 네, 기존처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것이 가장 멋지게 저희가 지금까지 존경했던 손석희 사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 그리고 타사의 단독 보도 내용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습니다.